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16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1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죠. 최근에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워낙에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부양책이라든지 저금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백신이 나오고 있고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유동성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자금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지수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일본이나 그다음에 대만에 비해서는 약간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균형도 결국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코스피 지수도 다시 한번 이제 재도약하고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지수가 3,160포인트인데요.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3,200에서 지금 3,000 초반으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 있는 이 상태에서 결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 예를 들어서 2,700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장에서는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이 있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주식의 어떤 매수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워낙에 지금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떤 금리를 올리려는 긴박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든지 아니면 부양책을 서서히 줄이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시장의 어떤 너무나 큰 어떤 타격이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죠. 부양책을 줄이면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곧 금리도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 반응을 줄 거지 막 금리를 올리는 급격한 그러한 너무 심한 변동성까지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언택트 시대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환경 범위가 굉장히 이제 작은 상태에서 소비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비는 이제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지금 만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언택트 같은 경우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네이버와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의 큰 상승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단히 지금 한 몫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주도주는 언택트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신고점을 내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서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이러한 관점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포지션을 정하는 거죠. 시장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것이냐. 전체적인 큰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상승 방향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훨씬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주식과 현금에 대한 비중을 적절히 다 조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늘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8만 원 초반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8만 원 2천 원까지도 떨어졌었죠. 그때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른 이유가 없죠. 뭐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 이 정도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확보하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성장성이 높으면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안정성이 너무 담보가 되면 성장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적절하게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어떤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심이 크기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애플이라든지 뭐 대만의 반도체 업체죠. 동종 업계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내부적이고 어떤 뭐 회사 기업적인 가치 측면에서 하락하고 약간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 동영상에서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열심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하고 개인은 뭐 어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관은 열심히 오늘 6천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부분의 많은 물량이 또 삼성전자가 또 어느 정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춤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이다. 한마디로 지금 뭐 기관에서 삼성전자를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팔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어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값싸게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대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성전자 제가 오늘 뉴스를 이것저것 다 살펴봐도 대부분의 어떤 반도체는 호황이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없다. 계속해서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도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종식이 된다고 해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뭐 떨어지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격이 싸지고 있네, 지금 미리미리 사둬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